어떤 것에 관한 부분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금방 알죠? 제가 사랑의 속성은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되게 평온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불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에고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건 너무 복잡해. 그냥 책 얘기하려면 1440페이지고 책 한 권 700페이지야. 그거까지 얘기하려면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제가 그나마 이게 700페이지 이게 에고에 관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2013년서부터 읽고 또 읽고 이거 얘기하다가 있잖아. 이거 백날 얘기한다 봤자 용어 자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쉬운 언어로 표현해 주려고 하는데 쉬운 언어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단 말이야. 알쏭달쏭하다고 들어온 그 단어가.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저렇게 한 것들을 좀 이해해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던져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있단 말이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워졌어. 저게 더 쉬워, 이야기.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랑에 관한 부분의 속성이 있죠? 예? 금방 있잖아요. 자유롭다, 평온하다, 기쁘다. 그 뭐에 다 속한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고귀하다. 이거 다 어디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속성이라고 했죠? 그게 느껴지느냐, 형용사에 통해서 그 느껴지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의 상태에 의식에 머물고 있음을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든가 수심, 죄책감 뭐 이런 거 표현하죠. 그 다음에 분노 다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딱 깊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야. 사랑이거나 두려움이거나. 어느 하나는 진실이고 어느 하나는 거짓이야.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하게 경험해 보면 두려움은 허상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사랑은 진실이기 때문에 확대되고 증가됩니다. 구별이 쉽죠? 그냥 딱 알잖아. 사랑이라면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겪어보면 사라집니다. 달달달달달달 떨고 가잖아요. 강연들을 갔는데 너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커가지고 사람 얼굴도 못 쳐다봤는데 딱 강연이 끝나고 딱 드는데 사람들이 막 정말 박수를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잘했나 보다. 뭐라도 좀 한쪽에 있는 게 보다. 내가 좀 확인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강연을 한 게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 강연 세워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8,000번 가까이 되는 강연들을 어쨌든 간에 그때 내가 안 갔을 거야. 내가 두려워서 있잖아. 저 차를 뒤로 타는 걸 탔으면 출발이나 했겠냐 이런 거지. 와. 어떻든 간에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 이거 이제 알죠?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죠. 자, 사실이 있으면 스토리가 있어. 어떤 게 사실이냐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선수가 있으면 구경꾼이 있어. 여러분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야.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경험해보면 사라지고 하나는 경험하면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그 의식 지도 전체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용기 수준에 가면 사랑의 영역에 속하고 용기 아래에 있는 자부심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죠. 그거는 두려움에 관한 걸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 저것들 다 겪고 나면 의식은 저 사랑으로 간다. 지금 제가 강연하는 사랑은 540에 대한 강연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540 정도 이르면 기쁨에 관한 부분이 생의 기쁨 자체가 그 자체가 돼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수침이 2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의식이. 저거는 배려 깊은 사랑이 540이면 수침은 20이거든요. 20은 10의 20승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정말 스승 없이 혼자서 생을 겪으면서 경험을 실수하고 그다음에 경험해서 갈 때 인간의 의식이 5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딱 점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여러분한테 올 때는 뭘로 오냐면 스승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 의식이 높아지는 것들을 결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뭐 자식을 안 키워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식을 키운 사람들은 금방 느끼죠. 왜냐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나 결국은 근데 봐봐. 이걸 알고 결혼한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또 자식을 키우는 데서는 또 되게 쉽고 또 남편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알죠. 아내를 만나도. 자, 여러분 스토리.
여러분의 스토리가 어떤 건지를 잘 구별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선희 작가가 와 있습니다. 이선희 작가, 여러분 당신의 본성은 살아있다 이선희 작가 아시죠? 저거 벌써 가까이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벌써 노인네가 됐어. 같이 노인네. 나 요새 노인석에 앉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제 노인석에 앉아도 괜찮아. 머리 이렇게 놓고 하얀 흰머리 있잖아. 근데 저게 뭐냐면 저 태어날 때 너가 태어나면 남한테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올 때 환영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딸 많은 이렇게 들어갈 때 너 태어나면 너 그냥 누구 줄게 이러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참 이 말이 들은 것들이 흡수됩니다. 그냥 들어와서. 근데 뭐냐면 이게 어떤 스토리를 쓰냐면 우리 같이 일을 하니까 너무 성실해. 정말 피아노를 치듯이 있잖아. 이렇게 타자를 쳐도 항상 이선희 작가한테 너무너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니까 분명 우리 저 대표님하고 저하고 참 오늘은 너무 수고 많이 했다.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너 가서 먼저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이거 여러분 배려잖아요. 너무 근데 이선희 작가 옛날에 이 책에도 고백했죠. 뭐라 그러냐면 딱 가서 좀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딱 해석하냐면 꺼지란 말이야. 내가 가치가 없어서 꺼지란 말이야.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저 스토리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에 관한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스토리를 쓰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셔야 돼. 이게 진실인가 이게 거짓인가에 관한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이냐 스토리를 쓰느냐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거에 관한 부분 우리가 만약 사랑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생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선수의 생이 전개돼. 매 순간마다 선수로 산다는 뜻이에요. 요새 제가 축구를 보면서 선수의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아시죠? 아무리 봐도 선수야. 네. 진짜 축구 선수기도 하지만 삶이 선수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 딱 들어가면 어디든 간에 그 모든 힘들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그걸 보고 또 무한계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어 사용하는 거 보면서 그거 안에 그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한 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선수하고 구경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는 자기 삶을 살아요. 구경꾼은 남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 여러분 경기가 끝나면 금방 알죠? 경기가 끝났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딱 했는데 많이 실축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못하나? 뭐 말이 많잖아. 그걸 놓아야 되느냐 안 놓아야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경기가 끝나면 이야기가 되게 많아져. 그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 그럼 네가 와서 한번 잡아. 네. 선수는 자기 삶을 살지 딴 사람에 관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저 사람이 어떻거나 뭐 했거나 있잖아. 그거에 관심도 없어. 오로지 생은 나의 여기서 전개되는 것만 그렇게 살죠. 선수는 비평이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매 순간 거기서만 삶의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누구 생인데? 내 생인데 뭐 딴짓하고 있냐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구별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두뇌는 이거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구경꾼에 관한 사람들의 위치에 서서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있잖아 스토리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자,